안녕하세요. 남인숙 작가예요. 지난번에 깊은 이야기 나누기 싫어하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. 사연자님이 친한 사이인데도 만나면 힘든 이야기,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에 대해서 막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어요. 저는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깊은 이야기, 마음의 고민 이런 걸 다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받는 걸 디폴트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. 그게 내 마음을 위해서도 관계를 위해서도 더 유리하다. 이렇게 여러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. 그때 쑥쑥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. 그런 이야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다. 만나면 심각한 얘기하는 사람은 피곤하다.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. 또 반대로 그런 이야기도 못하는 친구는 친구도 아니다. 요즘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. 그 중에서는 MBTI 성격검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대방 성향에 따라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주시기도 하셨어요. 그 친구가 T, 그러니까 사고형 유형인가 보다 그러셨어요. 사연자님은 F, 감정형 유형인가 보다 하셨고요. 저는 MBTI 같은 성격 유형에 따라서 자기 깊은 이야기를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동의하게 되지는 않아요. 근데 상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 상황은 있거든요. 그걸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. 첫 번째, 역시 속 이야기는 일단 안 하는 걸 기본으로 하세요.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훅 들어오는 대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게 내 신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인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를 물었어요. 근데 나 사업 접었어. 지금 백수야. 이러면 아이고 그 사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. 힘들었겠다. 가자. 내가 밥 사줄게. 이걸 A 유형이라고 해볼게요. 이런 플로우로 흐르면서 그냥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도 있고요. 그거 자체가 위로가 되기도 해요. 근데 같은 상황에서 나 죽고 싶어. 재산 다 날리고 사업 접었어. 나 앞으로 어쩌면 좋냐?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B 유형이라고 할게요. 이런 유형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요. 아유 어쩌면 좋아. 힘내.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게 형식적으로 보일 것 같고 없는 힘을 어떻게 내라는 거냐. 남의 일이라고 막말하네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.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. 근데 B형의 대화 같은 것만을 꼭 깊은 대화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따지고 보면 둘 다 깊은 대화예요. 감정 공감 요구가 들어가는 B유형 대화도 어쩌다 한 번은 이럴 수 있죠. 괜찮아요. 근데 만날 때마다 또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요. 그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면 피곤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건 MBTI하고 상관없어요. 이런 유형인 분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면 좀 외로울 가능성이 커요. 왜냐면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 먼저 이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, 사람들이. 만나야 할 일이 꼭 있을 때만 만나려고 해요. 손절할 이유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만나고 싶은 사람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B형의 대화를 갈구하시는 분들이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요. 왜냐하면 결핍이 큰 사람들은 상대방의 결핍을 발견할 때 거기서 파고들 수 있는 틈을 보거든요. 결핍이 큰 사람들이 이상성격인 사람들이 많거든요. 나르시시스트도 그런 이상성격 중 하나고요. B유형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자꾸 결핍을 내보이면서 무의식적으로 공감을 받고 싶어 하기 쉬운데요. 그게 알고 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. 친한 사이에서만 마음을 내보이는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친한 사이라는 것의 기준이 뭔데요? 상대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. 그런 결핍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내용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말투나 표정만 담담하면 그게 A형 대화를 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. 꼭 울면서 말해야만 B유형의 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나 사업이 망했는데 죽고 싶어. 매일 죽는 생각만 해.
이런다고 자신이 쿨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우리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관계에 사용할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늘어나고 관계 자체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. 그러면서 제일 피곤해지는 게 감정적인 반응을 주고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. 이건 감정형이든 사고형이든 상관없어요. 감정형이면 너무 공감하게 돼서 힘들고, 사고형이면 공감이 안 되는 감정을 강요하니까 힘들고 그래요. 그게 긍정적인 거면 그래도 괜찮은데 부정적인 쪽이면 진짜 에너지가 쪽쪽 빨려요.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라도 A 유형으로 깊은 이야기하면 돼요. 이러면 상대방이 사고형이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거고요. 상대방이 감정형이면 알아서 공감을 해줄 거예요. 여기서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. 무조건 B 유형으로 말하지 마. 이런 건 아니에요. 내 감정이 정말 위험한 상태라면 주변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. 제 말씀은 관계에서의 공감에 대한 시선을, 그 방향을 조금만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. 두 번째, 속 이야기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. 제가 감정 들어간 속 이야기는 안 하는 걸 디폴트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. 이걸 꼭 다 뒤집어서 탈탈 털듯 말해야만 하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. 속에 이야기를 담아두는 게 힘든 거예요. 이런 분들은 그냥 이런 분들끼리 만나시면 돼요. 공감이 많이 들어간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. 상대방이 그런 유형으로 말을 하면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기대감에 들어주는 것도 뭐 괜찮은 거예요. 그걸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나하고 같은 유형인 사람하고 품앗이처럼 서로를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이런 분들이 따로 있어요. 뭔가 막 저 사람이 좋지는 않은데 저 사람도 깊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.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하고 서로 그런 대화 주고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. 친구도 모든 걸 한 사람하고만 다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. 부분적으로 맞는 걸 같이 하려고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. 영화 같이 보는 친구, 맛집 투어 같이 하는 친구, 연예인 덕질 같이 하는 친구. 이게 제일 친한 친구 한 사람이기가 어렵거든요. 속 이야기하는 친구도 따로 분류해서 정해두고 그 친구한테만 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. 만약 주변에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러시면 저는 심리 상담도 추천해요.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감은 비싼 거예요.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돈이라도 내야죠. 속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사 만나서 다 이야기하고 나면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다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. 이것도 진짜 방법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면서 감정을 해소하는 욕구를 풀어요. 일하면서 쓰는 글 말고 일기처럼 제 감정을 정리하려고 쉬면서 쓰는 글이 따로 있거든요. 이런 습관이 들면 따로 타인한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더라고요.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이 안 되시면요. 글쓰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세 번째, 리액션을 공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. 공감 유형의 리액션 있잖아요. 맞아. 그렇지. 나도 그래. 힘들겠다. 이런 게 공감형 리액션인데요. 이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나한테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그거는 말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반응이 없으면 상대방이 무안하기도 하고 뭐 그럴 테니까 하는 거죠. 그건 공감이라기보다는 리액션이에요. 리액션이 좋은 걸 진짜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. 어쩌면 그 사람은 그냥 잘 맞춰주는 태도만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. 속으로 감정적으로 듣기 힘든 걸 참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걸 공감으로 측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여기서 혼동이 올 때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혼란스럽고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리액션이 좋은 거하고 앞에서 말씀드린
속 얘기 같이 하는 친구는 어떻게 다르나? 이건 간단해요. 리액션만 좋은 사람은 들어주고 리액션은 해주는데 자기 이야기는 이쪽만큼 잘 안 하죠. 공감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상대방이 힘들 수 있겠구나, 힘든 걸 참아주고 있는 거겠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 번째, 1절만 하세요. 이 표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? 애국가가 4절까지 있잖아요. 그거하고 관련해서 나온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서 쓰이고 있는 표현이에요. 운동장에서 애국가 부르고 하는 조회가 힘들고 막 지루하니까 4절까지 부르지 말고 1절까지만 부르자, 이런 거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. 이게 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해서 지겹게 말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. 이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요, 사실 어떤 내용의 말이라도 1절만 하면 다 괜찮아요. 뭐든 같은 내용의 말을 짧게 말하면 웬만한 부작용은 희석이 돼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상 터는 대화 유형 2가지 있잖아요. 제가 공감을 유도하는 비유형은 자제하는 게 좋다,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이것조차도 나 사업 접었는데 힘들어서 죽고 싶거든, 이렇게만 짧게 말하고 다음 대화로 넘어가면 또 괜찮아요. 이런 유형의 말이 길어지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. 공감 유도형 대화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만족스러운 반응이 상대방한테서 나올 때까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거든요. 근데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. 왜냐면 한두 번 반복하는 건 벌써 상대방이 대화 품앗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죠. 저는 가까운 사람하고 속 이야기는 서로 나누는 사이가 되고 싶다, 만나서 실없는 이야기만 하는 사이는 너무 공허하다, 이런 마음이라면 1절만 한다,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. 해결책 없이 감정만 풀어놓는 대화는 어떤 사람한테라도 힘들어요. 문학 중에서도 시는 짧잖아요. 서사시 같은 건 제외예요. 감정을 직접 다루는 건 응축될수록 좋고 전달도 잘 돼요. 근데 이게 길어지면서도 재미있으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.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5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대부분의 시간은 그래서 스토리 위주여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슬픈 소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슬픈 거 아니거든요. 웃기고 황당한 에피소드도 중간중간 있고요. 그걸 따라가다가 만나는 사건과 결말, 메시지가 슬픈 거예요. 우리가 가까운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것도 꼭 그 감정을 같이 있는 내내 직접 말로 해야 공감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상대방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감정은 1절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좋은 사람하고 이런저런 에피소드로 채우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. 기다릴게요.